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8월 3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없죠? 예,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2,800만 원.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지금도 팔 수 있는 넘버하고 팔지 못하는 넘버 구별을 못 해가지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준 넘버는 사업 종료 시 반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왜 자꾸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를 팔 수 있다는 쪽으로 방송을 하냐는데,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팔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 돈 주고 사서 구입한 넘버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한번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로 변경이 되면은 추후에 대표차를 끊어서 다른 차로 갈 수 있는 것은 전기차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600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전주와 동일하게 3,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5,500만 원, 5돈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큰 틀의 변함없이 이 시세대로 쭉 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중장기적으로 올 하반기에는요? 하반기 역시 큰 틀의 변함없이 이 시세를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바로 몇 달 안에 달라질 수 있는 없을 거예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출을 해서 요즘 반짝 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경기는 아직도 좀 멀었다고 봐요. 예. 그럼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습니까? 예, 저희한테 13년 전에 개인 택시를 팔고 나보 차량을 구매해 가신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나이가 78세예요. 그동안 나보 화물 차량을 구입해 가셔서 그동안 일을 잘 하셨는데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사업을 종료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걸 팔고 가셨는데, 그래요. 개인 택시도 갈산상사 이원복 대표한테 팔고 화물차는 다시 사서 또 우리 사장님한테 팔고, 이분이 영업용을 팔고 가시면서 또 자가용도 소형차를 하나 사가지고 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한테 개인 택시 팔고 화물차 사가고 화물차 팔고 소형 또 자가용 사가면서 이사장하고 여기까지는 인연이 됐는데 본인이 살면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고 가시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아직도 라보로 일하시는 분이 있네요. 지금도 나보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나보 가격이 옛날 신차 가격이 한 800 몇십만 원 했는데 2021년식 나보 같은 경우는 거의 700, 800이 가요. 지금 단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새 차로 못 바꾸니까 그래도 연식 좋은 거 마지막 모델을 지금도 찾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다마스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다마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단종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키로수 좀 적은 차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보나 다마스는 수출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대표님 매매 상사에서도 라보나 다마스를 좀 보유하고 있나요? 예, 다마스도 한 5대 정도 연식 좋은 걸 가지고 있고요. 나보도 한 5대 정도 연식 좋은 걸로 가지고 있어요. 예. 대표님 오늘은 개인 택시와 화물차 유가 보조금 차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 화물차와 개인 택시 유가 보조금 그 지급이 이렇게 다르게 형성되어 왔나요?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구성이 잘 돼가지고 자기 목소리들을 내는데
화물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유료 지원하는 용량과 금액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화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리터를 정해가지고 그 정해진 리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리터가 없이 무제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벌써 핸디캡이 좀 차이가 나죠. 똑같은 영업용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화물은 리터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리터만 주고, 택시는 무제한으로 쓰는 만큼 준다는 거,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화물부터 말씀드릴게요. 화물 1톤 차량으로 봤을 때 화물차 1톤 이하는 683리터를 지원해주고, 복지카드를 썼을 때 지원받는 금액은 리터당 266원 58전 정도를 유료 복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톤 같은 경우는 1014리터, 5톤 이하는 1547리터, 8톤 이하는 2220리터, 10톤 이하는 2700리터, 12톤 이하는 3059리터, 12톤 초과 차량은 4308리터 지원을 받는데 딱 정해진 양만 지원을 받는 거죠. LPG 같은 경우는 170원 사전 정도. 이거는 택시나 화물이나 지원받는 유류 때는 170원 사전 똑같이 받는데, 다른 거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리터에 정해지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썼을 때 풀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정해진 리터를 정해놓고 그 리터 안에 정해진 양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모순된 점이냐고요. 똑같은 영업용으로 똑같이 일을 하는데 택시는 이만큼 특혜를 주고 화물차는 정해진 리터에서 그만큼만 쓰라고 한 것은 여기 잘못된 거죠. 네. 대표님, 택시는 무제한 주고 화물차는 용량을 제한하는 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건데요. 화물차가 우리나라 국가 원동력인데 왜 화물차는 정해진 리터만큼 주고 택시는 무제한 풀어주냐? 그거 그 자체가 모순되고 잘못된 법이죠. 그리고 지금 그러죠. 유료 복지 카드를 써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이 방법도 잘못된 거죠. 화물차도 쓰는 만큼 무제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왜 정해진 리터를 정해놓고 그 리터만큼 지급을 해주느냐 이거죠. 이 정해진 리터를 없애야 되는 거죠. 네. 택시만큼 쓰는 만큼 영업 목적으로 쓸 때는 풀로 지급을 해줘야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유료카드에서 지원해주는 리터당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네. 풀로 주고 영업용 하시는 화물차들에 한해서는 요금도 약한데 유류값이라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주라는 얘기죠. 네. 이게 잘못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유류 지원 방법이에요. 네.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화물협회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화물협회가 제대로 된 협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그래서 협회장을 직선제로 뽑아가지고 우리 화물 하시던 분들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해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층들이 혁신을 해야지, 이 상태로 가서 협회장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20년, 30년 이런 세월만 깎아먹고 있어서는 이런 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예. 또 이런 걸 화물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운임제나 표준운임제나 이걸 계속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해도 이건 지금 소형, 중형, 대형 차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안전운임제나 표준운임제는 지금 컨테이너 실어 날리는 차나 시멘트 실어 날리는 대형 차나 여기에 대해서 표준운임제나 안전운임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유가 부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리터를 정해놓고 편법적으로 잘못 썼을 때 이걸 제재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심한 거죠.
왜 화물차만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핸디캡을 주느냐 이거죠. 지금 유가 부정에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은 한 번 적발되면은 6개월 정지를 먹거든요. 그다음에 2년 안에 또 정지가 걸리면은 한 사람이 2년 안에 또 걸리게 되면은 그 차 면허권이 취소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2년이 넘어간 뒤에 다시 걸리면 1년 정지가 나오고 5년 안에 또 걸리면 감차 면허가 취소되는 거죠. 5년이 넘어간 뒤에 걸려도 이게 또 감차 취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유가 부정권도 그래요. 한 사람이 걸린 걸 그 사람이 차를 팔았으면 거기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쫓아간다고. 한 사람이 전 차주가 걸린 거를 후 차주가 산 사람한테까지도 이 핸디캡을 계속 안고 가는 거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네. 그러면 뒤에 산 화물 차주는 그전 차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알 수가 있죠. 구청에서 이거는 바로 사는 차주한테 연락이 가요. 전 차주가 유가 부정으로 이런 거래에서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진행되는데 이렇게 유가 부정에 걸린 거는 가격이 좀 싸죠. 그리고 요즘은 유가 부정에 걸린 차들은 어느 게 처리를 하는 거니 소형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가 부정에 걸려도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유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종료가 되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유가 부정에 걸리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 차량만 넣어야 되는데 본인 차량이 아니고 타인 차량에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적발되게 되면 유가 부정으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1시간 전에 5만 원어치를 넣었는데 또 다시 1시간 후에 또 5만 원을 또 넣고 또 1시간 후에 또 5만 원을 넣으면은 그 시간대에 그 기름을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검사 때 키로수를 본다고. 차량 검사 때 키로수를 봤는데 이 사람이 검사 때 1000km밖에 안 탔는데 기름은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이것도 유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보험이 며칠에서 며칠까지 보험이 됐으면 그 중간에 보험이 모르고 본인 모르고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었다 해가지고 이것도 유가 부정으로 봐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법이에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본인 집 보일러에다도 유료 지원 받을 수 있는 유료 카드로 경유차를 등유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잘못되면은 강화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유가 부정이 되는 거고 정해진 규격 기름통이 있잖아요. 정해진 기름 탱크 용량을 오버했을 때도 유가 부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 놓고 화물하시는 분들한테 불리하게 이 조례를 자꾸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 자체를 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화물 차주님들한테 유가 보조금을 풀로 지급해 준다 그러면 수익성은 좀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운반비도 올려주지도 않고 주선사 칼질로 계속 심해지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리터 정하지 말고 이러는 만큼 풀로 주고 생색내기로 해서 266원 58전 지원해 주는 거를 대폭 50%까지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죠. 인하해서. 그리고 구태여 유가 유료 복지 카드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풀로 지원을 해주고 50% 이하로 내려주면은 유가 부정할 일도 없고 화물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예요. 네. 그걸 과감히 철폐를 해서 화물하시는 분 뭔가 한 가지라도 좀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화물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가 보조금 확대 같은 걸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건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차고지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에 대지도 않는 차고지, 서류상의 차고지를 화물하시던 분 2톤차 이상은 차고지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재발급 받아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그 되지도 않는 차고지, 왜 서류상의 차고지를 가지고 화물하시는 분들한테 2중, 3중으로 피해를 주냐 이거죠. 네. 이게 과감히 없어져야 할 문제예요. 네네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3일입니다. 화물차 넘버 시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하고 화물차가 유가보조금 지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개선이 돼 가지고 화물차에도 유가보조금이 풀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아지였습니다.